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벤츠에 올라탄 로봇.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된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지난주부터 로봇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두산 로보틱스를 포트 내에 진입을 시켰고. 네, 맞습니다. 저번 주부터 갑자기 로봇 섹터가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왔던 상황 속에서 또 리포트도 잘 나왔어요. 네. 원래 리포트가 좀 나오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섹터가 주목을 받습니다. 저번 주에는 250페이지가 되는 산업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왜 로봇이 이렇게 비싸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로봇과 AI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리포트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AI 섹터의 순환매 속에서 로봇 산업도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지금 AI 섹터가 뇌의 역할을 하게 되면 뇌를 결국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로봇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AI, 뇌가 이제 몸을 찾은 거죠? 네, 몸을 찾은 거죠. 지금 네. 보면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데 피규어 01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던 치킨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공중제비를 돈다든지 네. 혹은 사과를 직접 집어서 준다든지 점점 사물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네. 그만큼 관련했을 때 로봇의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현재 로봇 섹터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일을 조금씩 덜 하게 될 텐데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을 결국 로봇이 또 차지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지하게 될 전망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게 테슬라라는 점이죠.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네. 생산량을 굉장히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오. 있습니다. 원래도 네. 좀 자동차라든지 IT 섹터에서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쵸. 원래 이쪽 산업에서 로봇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 의장 조립 과정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직접 해야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립은 좀 섬세하니까. 네, 조립 섬세하고 유리라든지 뭐 네. 고무라든지 물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이 된다면 사람이 좀 덜 써도 대체될 수도 있겠네요. 됐겠죠. 물론 네. 우리의 입장에서 슬픕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을 대체하는 AI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커피도 만들어주니까 네. 로봇이.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슬프긴 하지만 네. 로봇 산업 전반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기업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특히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저것 잘 따집니다. 네. 그런데 로봇 산업에 대해서 LG전자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쪽 섹터가 돈이 된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돈이 몰리고 있는 쪽에 우리는 기회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 그중에서도 로봇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로봇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AI가 탑재가 된다면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중요시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는 산업이 성장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은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관리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증가를 이제 추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힘들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로봇은. 24시간 풀로 그냥 가동이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고쳐주는 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필요하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단순 반복 노동들은 이미 어떤 그 로봇화되어 있는 기계들이 하고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 치킨도 튀기고 그렇죠. 커피도 만들어주고 근데 요번에 이제 피규어 그 로봇에서 봤던 부분이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제 먹을 걸 좀 줄래라고 했는데 네. 사과를 줬단 말이죠. 네. 이제 그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 왜 이걸 나에게 줬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얘가 하는 말이 테이블에 먹을 건 그거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물을 인지를 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찾아낸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인즉슨 결국 좀 전에 얘기하셨던 하드웨어에 집중하던 부분들이 AI라는 두뇌를 장착하면서 네.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사고 네. 진짜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베이비시터 바람은 있는데 로봇. 그렇죠. 베이비시터 로봇 급합니다. 저출산을 타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기도 맞습니다. 하겠고 또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필요한 그런 로봇들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금 우리 삶에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장성을 어느 정도다라고 이렇게 또 가늠하기보다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역시나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뭔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나 나와 있는 기업들은 주가의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조금 과하게 올라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3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사실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 트렌드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한 3년 정도는 시장에서 울고 먹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2년 차기 때문에 2023년도 초에 로봇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달리면서 달렸던 그런 대단한 시세는 네. 사실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아, 그래요? AI가 추가됐는데도요? 그렇죠. 이제 어. AI 쪽이 더 가지 않겠나라는 따로 생각이 AI 들고. 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은 좀 후발주 섹터,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 네. 앞단에 어떤 매물대가 좀 강하게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 오늘도 강했던 종목들 이제 뭐 아진에스텍이라든지 뭐 삼익 THK라든지 시총이 조금 가볍고 네.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굉장히 또 흥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로봇주들이 쫙 맞아요. 올랐던 것처럼 네. 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에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상장 전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 그리고 않겠나. 26일까지 약간 일정주로 봐야 이렇게 된다.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로봇 관련주 주목해보자 했던 게 아진엑스텍이랑 삼익 THK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김시현 팀장님은 그러면 이 엔젤 로보틱스 26일에 코스닥 상장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로봇주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비슷한 이유가 아무래도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따상을 먹기 위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에 좀 조정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그 외에 다양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단기적으로 갖고 있자. 물론 그 계속해서 가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로봇주 내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를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로봇 섹터에서 가장 성장성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대기업들의 투자 내용들입니다. 결국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투자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작년 같은 그런 시세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점유율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물론 현재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좀 남아있는 일정을 보게 되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총회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로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 지분 투자를 단행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두 대장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26일에 엔젤 로보틱스 IPO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